고양이에서 탈수 증상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왜 물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저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고양이는 원래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냥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것들이 본능적으로 습관으로 남아있는 동물입니다. 물론 고양이가 강아지에 비해서 수분의 재흡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인 부분에서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한다면 아이들은 만성적인 탈수에 시달리게 되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콩팥 기능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탈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먼저 알려드리고, 이후에 제가 물 마시는 꿀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가 5% 이하의 탈수가 왔을 때는 신체 검사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몸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7%, 8%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구토나 식욕부진, 컨디션 저하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실제 10에서 12% 이상의 탈수가 왔을 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큰 몸에 안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실제로 몸에서 원래 보상 기능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항상성 기전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서 아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탈수의 경우 꼭 인근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검사 체크를 받으시고 그거에 알맞는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분이 충분히 섭취가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우려할 수 있는 큰 질환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아이들은 그루밍을 많이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헤어볼의 형성이 문제가 됩니다. 헤어볼은 원래 많이 구토하는데 평소에도 많이 뱉곤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탈수가 있으면서 가는 헤어볼의 형성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구토로 배출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장 내에서 정체를 하게 되는 병적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운이 없는 아이들은 장 절개를 통해서 그걸 제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는 게 좋고요. 또한 변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결국에는 식욕부진과 연결돼서 아이들의 컨디션이나 상태를 좋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요.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곤 하는 건 아무래도 하부 요로계 질환입니다. 하부 요로계 질환에 관련된 거는 FLUTD라고 해서 저희가 이전에 탁 원장님께서 올려주신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방광이나 요도에서 생겨나는 찌꺼기들이 배출되는 요도 통로를 막아서 오줌을 못 싸거나 해서 굉장히 자주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면서 힘들어하고 결국 방광염이나 결석의 형성까지 연결되는 그런 질환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7가지 신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점막을 확인하라입니다. 구강점막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은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구강 안에 부드럽게 입술만 살짝 올려준 상태에서 구강점막을 비벼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비볐을 때 건강한 아이라면 평소 침과 구강의 습윤도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지금 탈수 때문에 건조하기 시작했다면 손가락을 넣었을 때 바닥바닥한 느낌이 나면서 손이 굉장히 밀리지가 않고 되게 어렵게 들어가는 그런 양상의 손가락 움직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탈수가 시작되었을 수 있겠다라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변의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의 색깔이 굉장히 진해지는 경우입니다. 소변이 평소 소변의 양을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가 소변의 양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루의 기준을 가지고 밤에 치워주신다면 8시, 9시 시간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같은 시간대에 평소 감자 캐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늘 감자를 다 캐보니 평소랑 비슷한 양의 알맞은 수분을 배출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수분의 공급량도 충분했겠지 라는 것들을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소변의 양이 너무 줄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몸 안에서 수분의 인풋이 적었었기 때문에
나온 양도 줄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2, 3일 이상 반복된다면 아이는 확실히 탈수로 진행되어 가는 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변비나 변이 굉장히 건조한 양상을 띠는 것입니다. 아까 소변을 체크하신 것처럼 대변을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대변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맛동산이 봤을 때 평소보다 너무 다르게 딱딱하면서 건조한 느낌이 들거나 색깔이 너무 짙으면서 검은색의 빛깔을 띠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변이 되게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분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장에서까지 수분을 재흡수하려다가 결국에 변이 점점 더 딱딱해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라면은 몸 안에 수분 흡수가 지금도 아이한테 모자른 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번째, 눈이 움푹 들어가서 퀭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저희 사람들도 사실 피곤하고 탈수가 심하면 다크서클이 내려온다고 하죠. 네, 비슷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고양이는 강아지와 달리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많이 변하지 않아서 저희가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을 만나도 생각보다 너무 진짜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하면서 반가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상대적으로 2, 3살이더라도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항상 왠지 조금 더 노령묘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눈이 쑥 들어간 느낌으로 지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히려 만성탈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살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살이 빠진다는 것 자체에서 수분의 함량은 당연히 그만큼 모자랄 거고 영양 공급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눈이 선크나이 형태로 눈이 뭔가 움푹 파인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만성적인 탈수의 영향의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이나 코가 말라 있으면서 입에서 쓴냄새가 나는 경우입니다. 아까 구강전막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입 주변이나 코를 만졌는데 코가 마르는 건 더 나중에 마르거든요. 코까지 말라 있다면 탈수가 조금 더 진행이 된 거고 그렇게 코가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몸 안에 수분의 공급량이 수분이 돌아가는 관류 상태, 피가 돌아가는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신장에서 충분한 오줌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요독소를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요독소 배출을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이 몸 안에서 그 요독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구강에서는 구강의 궤양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암모니아 향을 서서히 뿜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냄새가 굉장히 좋지 않고 쓴냄새가 나고 이런 경우는 사실 병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인근 병원에 가셔서 탈수에 대한 부분 평가 받으시고 신장 기능이 혹시 손상받은 건 아닌지까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피부 탄력도를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제 스킨 타워 테스트라고 해서 피부를 실제로 당겨보는 걸 가지고 방법으로 확인하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같은 위치를 파악해야지만 항상 같은 탈수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 있었을 때 머리가 여기 있다면 양 어깨 부위에 등쪽 부위의 피부를 위쪽으로 당겨서 내려놨을 때 1초 이내에 보통 아이들이라면 피부가 자연스럽게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2초, 3초로 지연된다면 우리 아이의 피부 탄력도가 떨어졌다, 몸 안에서 수분이 전신으로 퍼지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감소되어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 아이의 피부 탄력도를 모르고 있다면 갑자기 피부 탄력도 테스트를 했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건강했을 때도 우리 아이의 피부 탄력도 테스트를 미리 해놓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무기력해지고 움직임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몸이 안 좋았을 때, 컨디션이 나빴을 때 보일 수 있는 부분의 문제이긴 하니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의 변화들, 이 변화들이 보였었는데 7번째 이런 증상까지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탈수가 심화되면서 몸의 컨디션을 정말 더 나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경우는 이미 8% 정도 이상의 탈수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에서 좋은 수분의 재흡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적으로 자기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항상성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도
8% 이상 되었을 때는 자기만의 기능으로는 돌아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몸이 힘들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이 든 아이들의 경우에는 다른 장기에도 큰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무기력해지면서 몸의 움직임까지 줄어들었다. 이때는 꼭 인근 병원에 한번 가보셔서 혈액 검사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수액 처치 같은 것들이 가장 좋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미리 탈수를 예방하고 신장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수분을 공급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실 아이가 스스로 먹지 않는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일 수 있는 좋은 꿀팁을 좀 알려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이 7가지 정도의 꿀팁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좀 힘어뜨거라지. 편집을 생각하기 되게 불안해서 아마